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갈 6학년을 위한 국어 공부 실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꿈틀 중학국어 교재 준비해서 일주일간 잘 공부했나요? 자, 지난주에 실전 2를 여러분이 시작을 했다면 이제 오늘은 실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재 14쪽부터 16쪽까지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이 채점을 했죠. 우리 저번 시간 거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먼저 시의 키워드 4가지가 있었죠. 자, 생각나세요? 자, 바로 생각, 느낌, 운율, 함축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자, 그럼 우리 시의 갈래에서 형식상의 갈래와 내용상의 갈래로 나눈다면 형식상으로는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내용상으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정형시와 자유시고요. 그것도 대부분 자유시예요. 정형시는 시조로 나오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 내용상으로는 거의 다 서정시예요. 서사시하고 극시는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게 돼요. 자, 그 다음 시의 3요소 기억해야 돼요. 바로 주제, 운율,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적 화자, 청자, 시적 대상, 시적 화자의 정서, 시적 화자의 어조,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떠올라야 해요. 자, 반복해서 연습해 두어야 합니다. 국어는 기본 개념이나 어휘를 확실하게 공부해 두면 두고두고 활용하기 좋은 과목이에요. 역사나 다른 과목들은 새로운 개념을 계속 배워야 하지만 국어는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배워두면 그것을 응용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능력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걸 잘 배워두면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국어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능력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교재 17쪽부터 20쪽까지 같이 공부해요. 자, 교재 17쪽을 펴보세요. 자, 교재 17쪽을 펴면 거기에 시어의 함축적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함축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리고 그 바로 아랫줄에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해 주세요. 자, 함축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상어와 시어를 표로 비교 대조를 해놨는데요. 일상어는 사전적, 지시적, 객관적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시어는 함축적, 다의적, 주관적. 즉 사람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아래 시어의 2번의 시어의 기능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어봤으면 17쪽의 문제 1번에서 5번을 이 옆에 개념을 보면서 풀어보세요. 하나도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옆에 개념들을 보면서 풀어본 후에 채점을 해보세요. 버튼을 멈추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어에 대해서 했다면, 자, 이제 18쪽과 19쪽을 공부할 거예요. 자, 18쪽과 19쪽에는 바로 운율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우리 시의 3요소 기억나나요? 바로 주제, 운율, 심상이었죠. 그럼 운율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말의 가락에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 리듬이라는 말에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이 셋을 연결해 주세요. 국어 공부가 어려운 것은 이 같은 개념을 자꾸 다른 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자, 시에서의 운율은 말의 가락하고 같은 말이고요. 리듬하고 같은 말이고요. 음악적 요소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 시에서 뭐 리듬을 형성하는 요소 또는 음악적 요소를 형성하는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운율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국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 운율의 종류라는 게 나오죠. 자, 운율의 종류에서 외형률과 내재율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럼 외형률의 키워드는 겉으로 뚜렷하게가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제 외형률의 키워드는 앞에 14페이지에서 배운 시의 형식상의 갈래 중에 정형시와 연결이 돼요.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는 특히 겉으로 운율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외형률과 연결되죠. 자, 외형률 옆에 정형시를 써 넣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의 형식상의 갈래에서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를 배웠잖아요. 자, 그럼 내재율은 당연히 자유시와 산문시와 연결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재율 옆에는 자유시, 산문시를 써 넣으세요. 자, 그래서 이 외형률은 정형시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형시가 바로 시조예요. 그래서 외형률은 시조 아니면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럼 이번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운율 형성 방법이라고 나오죠? 자, 18쪽 아래쪽에서 19쪽에 걸쳐서 운율 형성 방법이 총 6가지가 나와요. 자, 1번에서 6번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1번부터 5번까지는 계속 반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6번은 의성어, 의태어 사용. 자, 그러면 각 번호의 키워드를 또 동그라미를 쳐봐요. 자, 1번 일정한 글자 수 반복. 그래서 글자 수가 키워드예요. 글자 수. 그 다음 2번은 음보, 반복, 음보. 그 다음 3번은 소리, 단어 반복. 4번은 위치. 이가 키워드예요. 5번은 문장 구조.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땐 사소한 것부터 너무 매달리지 말고 전체적인 틀을 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과 틀에서 규칙성을 찾아낸 후에 그걸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야 학습량이 많아질 때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계속 반복이었죠. 그리고 특히 3번과 4번을 영어에서는 라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6번은 의성어, 의태어 사용.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6가지가 있다. 요거를 잘 봐두고요. 자, 이제 18쪽과 19쪽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옆에 있는 바로 체크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풀어본 후에 당연히 옆에 개념을 보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채점을 해보세요. 자, 버튼을 멈추고 해봤나요? 자, 그 다음 우리 20쪽으로 가봅시다. 자, 20쪽에는 시의 3요소 중에 하나인 심상이에요. 자, 이제 시의 3요소는 계속 들어서 이제 외울 만도 하죠. 주제, 운율, 심상. 그 중에 하나인 심상이에요. 자, 심상에 동그라미 치고요. 자, 심상의 키워드는 그려지는입니다. 그려지는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그 아래줄에 이미지라는 게 키워드예요. 그리고 아까 운율은 음악적 요소라고 했다면 이 심상은 회화적인 요소라고 해요. 근데 물론 회화적인 요소까지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심상의 종류 6가지를 볼게요. 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각각의 예를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새파랗게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에서는 풀피리 소리, 후각적 심상에서는 향기롭다, 미각적 심상에서는 쓰디 쓰다, 촉각적 심상에서는 훈훈히, 공감각적 심상을 여러분이 처음 볼 텐데요. 자, 공감각적 심상은 그 뜻에 밑줄을 잘 쳐보세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둘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심상인데 거기 예에 보면 푸른 휘파람 소리죠. 자, 푸른 휘파람은 휘파람이라는 청각을 푸른이라는 시각화시킨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 소리는 색깔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푸른 휘파람 소리를 검은 휘파람 소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 완전히 달라지죠? 음산하고 무서운 휘파람의 느낌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공감각적 심상은 독특하게 우리가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에서도 보면 이 공감각적 심상이 나오기도 해요. 소설에서도 이 공감각적 심상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20쪽에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옆에 개념을 보면서 풀어본 후 채점을 해보세요. 버튼 멈추고 해보세요. 자, 됐나요? 자, 그럼 오늘은 17쪽에서 20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규제를 보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자, 1번 함축이란 무엇인가요? 2번 아래 단어들이 일상어와 시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제가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그게 일상어인지 시어인지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자, 사전적, 함축적, 객관적, 주관적, 다의적, 지시적. 자, 내가 어떤 단어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게 일상어에 해당되는지 또는 시에서 쓰는 시어에 해당되는지 바로바로 감이 오나요? 자, 그 다음 3번 운율이 뭔가요? 자, 그 다음은 운율의 종류 2가지를 대보세요. 자, 운율 형성 방법 6가지를 생각나는 만큼 말해보세요. 자, 버튼 멈추시고요. 자, 잘 나오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엔 심상이란 뭔가요? 자, 심상의 종류 6가지를 말해보세요. 자, 대답을 잘 할 수 있었나요? 내가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할 수 있지 못하면, 즉 말이나 글로 표현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 또는 글로, 특히 말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아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은 확인을 해볼게요. 함축은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 자, 일상어와 시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구분해 볼까요? 자, 사전적 일상어, 함축적 시어, 객관적 일상어, 주관적 시어, 다의적 시어, 지시적 일상어죠. 자, 운율이 뭔가요? 말의 가락과 리듬을 의미해요. 운율의 종류 2가지, 외형률과 내재율입니다. 운율 형성 방법 6가지, 글자수 반복, 음보 반복, 같거나 비슷한 소리와 단어 반복, 일정한 위치에서 같은 말 반복, 문장 구조 반복, 의성어, 의태어 사용. 자, 심상이란 뭔가요? 그려지는 이미지를 우리 심상이라고 하죠. 심상의 종류 6가지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적 심상.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암기를 하고 바로바로 꺼내서 활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꿈틀 규제 20쪽까지 진행을 했어요. 매일매일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이 결국 탄탄한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실전 2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3번째 시간도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안녕.